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지금 소방안전관리자 1급 과정 기출 예상 문제를 풀게 된 이진형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문제풀이반 과정을 들어가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1급 과정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또 이제 내용도 많이 이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풀어야 되는 문제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가장 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 들어감에 있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합격을 하는 길로 이제 인도하는 게 제 가장 제일 큰 목적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나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새롭게 우리가 이제 개정된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요 문제들을 푸시면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공부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강습 교육을 통해서 이제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셨잖아요. 가장 좋은 거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많이 숙지를 하고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교재를 그냥 막연하게 읽기만 하다 보면 본인이 어디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뭘 더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게 되잖아요. 그때 가장 좋은 거는 실전 문제와 가장 비슷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아는 것도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풀이 과정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아마 좀 더 이렇게 실력이 많이 늘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엔 합격을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제가 좀 도움이 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바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서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문제 당연히 미리 풀어 오시면 더 좋고요. 이제 교육을 받고 나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미리 풀어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모르면 저와 함께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잘 한번 이게 설명을 좀 들어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내용은 저희가 이제 소방관계 법령 부분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원래 소방관계 법령이라고 하면 한 4개 정도 또는 5개 정도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배우는 법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소방기본법, 그 다음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그리고 건축관계법령에 대해서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계법령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자, 그런데 첫 번째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그 내용은 소방안전관리 제도라 그래서 이 소방안전관리자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는 솔직히 그래요. 그냥 단순 암기. 많이 이렇게 나오지도 않지만 만약에 나온다라면 한 문제 정도.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냥 문제를 풀어주시고, 사실 문제도 중요하지만 교재에 있는 내용만 숙지를 하고 계셔도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기준이 가장 최근 기준으로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내용만 외우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도 발화 요인별 화재 발생 현황에서 가장 높은 발화 요인에 해당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 뉴스 보면서 느끼실 거예요. 만약에 불이 났다 그러면 보통은 일부러 불을 지른 경우보다는 본인의 의도와는 반하게 나도 모르게 불이 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가장 많은 원인이 뭐냐 물어봤더니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가장 많더라라고 통계적으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적이나 전기적이나 화학적 요인도 있겠지만 화학적 요인 이런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인들이 불 내기에 좀 화학적인 어떤 그런 현상을 이용하는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전기나 기계적인 요인도 워낙 요즘에는 어떤 기계 같은 것들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인간에 의한 인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주의가 가장 문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정말 단순 암기인데요. 그냥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화 요인별 가장 높은 발화 요인별로 순서대로 나열한 게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부주의를 제외하고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뉴스를 보신다면 이런 게 많을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근데 그 대부분 보시면 전기 합선으로 추정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부주의를 제외하고는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발화 요인별로 가장 큰 걸 차지하는 것은 뭡니까? 예, 1번은 바로 전기적인 요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전기적 요인 다음으로는 공장 같은 데서 나는 불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이제 기계적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외우는 순서는 일단 어떻게 되냐면 전기적인 요인, 그 다음에 기계적인 요인, 끝말잇기 같죠? 전기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화학 공장 같은 데서 화재가 나는 거, 뭐 주유소라든가 이런데 화학적인 요인도 가능하겠죠? 화학적인 거.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교통사고에 의한 화재도 있습니다. 차량 화재가 되겠죠? 교통사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가스 누출이나 폭발에 관한 건데, 사실 가스 누출이 돼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는 화재는 일어난다면 그 피해가 엄청나게 크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빈도별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바로 요인별로 우리가 이제 뭡니까? 그 현황에 나와 있는 내용만 살펴보시면 건수로 따져보시면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가스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뭐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기, 화교, 가스 이렇게 뭐 앞머리를 따서 외워주는 거 큰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뭐 이런 거는 따로 외우는 방법을 안 만드는 이유는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함기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사실 이런 거는요, 그냥 제가 답만 불러드리고 넘어가고 싶긴 한데, 언급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습교육 날짜가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 3번의 답은 그냥 보시고요. 제가 뭐 점수도 마찬가지 3번, 4번은 그냥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건 뭐 제가 길게 설명 안 해도 더 잘하실 거라서 그런데, 대신에 제가 5번으로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보면 다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강습교육의 기간이 나와 있는데요. 자, 특급은, 그렇죠. 가장 높은 게 특급은 10일. 그 다음에 1급은 이제 5일이죠. 5일간의 강습교육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2급 같은 경우는 4일이고요. 7일 이런 건 없습니다. 그죠? 3일짜리가 있는데 이게 3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여기는 이 정도 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문제는 뭐 여러분들 문제 이제 대로 풀어보시면 되고, 제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사실은 이제 핵심 요약 강의에도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리자면, 자,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이 관리자의 업무입니다. 관리자의 업무에는 뭐가 있느냐? 좀 중요한 거 몇 가지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피난 계획에 관한 거. 자, 그리고 요겁니다. 소방 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에 관한 건데, 일단 소방 계획서는 이거는 소방안전관리자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 계획서라는 말 이거 좀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걸로 자꾸 함정을 파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건물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 있는 소방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편성하는 소방대가 있죠. 그 우리가 무슨 뭐 직장 민방위대처럼 이렇게 편성하는 거를 자위소방대라고 합니다. 무슨 소방대요? 자위소방대. 근데 이걸로 장난을 많이 쳐요. 자위소방대 말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위험물 시설에 보면 자체소방대라고 있거든요. 자체소방대라는 말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건 진짜 만들어낸 말인데 뭐 자치소방대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전부 다 오답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방대는 자위소방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 체계를 구성, 운영, 교육하는 게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잠깐 건너뛰어서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소방훈련이나 교육도 누가 합니까? 맞습니다. 이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되겠죠. 자, 제가 왜 건너뛰었냐면요. 이거 한 번에 묶어서 하려고 그래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을요. 저는 피방방이라고 하거든요. 피방방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는 누가 합니까?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에는 소방시설입니다. 소방시설에 관한 거, 뭐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도 있는데 소방시설에 관한 것도 유지관리는 누가 합니까? 맞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하는구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화기치급 감독도 소방안전관리자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외워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거 세 가지만 딱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소방계획서, 자위소방대, 그리고 교육 및 훈련 및 교육, 이런 것들이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 다음에 피방방 유지관리, 소방시설 유지관리, 화기치급 감독, 이런 것들도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체크하시면 답은 쉽게 우리가 2번이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다 나오죠? 소방계획서 아니나 다를까. 그리고 요거 피방방이 뭐 피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유지관리, 훈련 및 교육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제 7번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라는 거 있죠. 이 뭐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것들은요. 보통 본부장이나 소방서장님들이 맡아서 합니다. 실제로 선임 신고 자체를 본부장 소방서장님한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되겠습니까? 예, 소방본부장이 되는 거고, 이 안전원장님을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요분은 이제 시험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좀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무는 누가 한다? 본부장 소방서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관리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을 체크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번으로 가겠습니다. 실무교육에 관한 내용인데 이거 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요게 아마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되면 현장 실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무교육을 받는다. 1번 같은 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건 완전 아주 정확한 문장이에요. 그죠? 누가 봐도 1번은 정답이죠. 자, 두 번째, 실무교육 안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업무 정지,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증의 반납을 받습니다.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는 거고 3번도 맞습니다. 수첩 반납을 명할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주어를 조심하세요. 항상 말씀드렸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이런 것들을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정지를 명하고 반납을 명한다. 2번, 3번은요. 거의 뭐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요걸로 끄셨거든요. 근데 재작년인가 새로운 규정이 생겼어요. 과태료를 때려버립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실무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것도 질문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자, 뭡니까? 이 과태료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1차 딱 걸리잖아요. 처음으로 받는 게 얼마입니까?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입니다. 그렇죠. 1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50만 원이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차로 딱 단속당하면 150만 원을 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0만 원 아닙니다. 50만 원이에요. 비쌉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답은 몇 번? 4번을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몸소 겪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50만 원 그냥 우리는 숫자로만 외우고 와, 비싸다 라고만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오답 체크는요. 혹시나 이 중에서 오답으로 나올 만한 걸 다시 만들어 드리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어를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어쨌든 몇 번? 4번이 되는 것입니다.